오늘은 이제 4월 9일 금요일 강의인데 오늘은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 숏텀 메모리, 다른 말로는 그 내용을 다룰 거고, 그래서 강의는 대략 한 3개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공부한 것들을 응용한 연구, 그러니까 메모리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실제로 메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되는 건지 이런 거 연구를 하나 소개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 파트는 작업 기억과 숏텀 메모리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고, 세 번째 파트는 늘 보는 오늘의 퀴즈 이걸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략 한 11시 30분 정도까지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15분 정도 여러분이 퀴즈 작성하는 시간으로 쓰려고 해요. 대략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얘를 조금 더 작게,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파트인데, 그러니까 교과서만 너무 다루다 보니까 조금 건조한 것 같아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풍부하게 느낀다 그러나, 아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구나. 또 주변에 뭐 어머니나 또 저 할아버지 할머니나 등한테 이런 식으로 뭔가 권하면 그분들의 어떤 뇌 건강을 유지하거나 더 좋게 할 수 있겠다. 본인을 포함해서 뭐 이런 데 응용할 수 있도록 그런 본 연구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운 것들을 좀 응용을 해서 어 이루어진 어떤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기 지금 논문을 하나 이렇게 선생님이 파워포인트 띄워놨는데, 창주가 읽어볼까? 오창주가 제목을 Effect of memory training on cortical techniques in the elderly.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모리 트레이닝은 기억 훈련이지 뭐. 그러니까 학습하는 방법인 거고, 그다음에 cortical techniques라고 하는 거는 뇌의 어떤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들의 용량이 더 커졌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메저먼트가 되고, 엘더리는 나이 같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죠? 잘했어. 그다음에 연구자들은 앵빅이라고 하는 분이 포스터 오선에, 그리고 아마 맨 끝에 있는 크리스틴, 이쪽이 아마 지도 교수일 것 같고, 그리고 실렸던 저널은 뉴로 이미지라고 하는 저널에 2010년도에 실렸던 저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글 아카데미나 구글 스칼러나 여기 가서 이 제목을 치면 이 논문을 찾아서 볼 수 있죠. 그죠? 그런 제목이고, 그다음에 요약적으로 한번 가볼까? 학능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 The Brain's Ability 이렇게. 학능 학생이 읽어볼까? 마이크 켜고. 응? 읽어봐봐. 안 되겠다. 뭔가 잘 안 들리나 보다. 오창주 학생이 또 읽어볼까? 첫 문장. The brain's ability to alter its functional and structural architecture in response to experience and learning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그지? 그러니까 얼터는 체인지 이런 거 단어 알고, 펑셔널은 기능적인 거고, 스트럭처는 구조 변화지, 아키텍처는 그런 어떤 구성물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나 학습을 하게 되면 뇌의 구조도 변하고 기능도 변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제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멘탈, 창조야. Mental stimulation might serve as a reserve mechanism in brain aging, but macrostructural brain changes in response to cognitive training have been demonstrated in young participants only. 그렇지. 그러니까 뇌에 자극을 주는 일이
나이 든 사람들의 뇌의 기능을 유지하는 거 그럴 수 있는데 과거의 연구들은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한 연구만 이루어졌다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게 필요성 같은 거지 연구에, 그지? 그다음에 we examined We examine the short-term effects of an intensive memory training program on cognition and brain structure in middle-aged and elderly healthy volunteers. 그지? 비교적 단기간 동안 인텐시브 아주 조금 좀 세게 이렇게 메모리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인지 능력과 뇌의 스트럭처가 미들 에이지드니까 대개 한 뭐 50대 그다음에 엘더리면 대략 60, 70 이런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이 연구에서, 그지? 그다음에 더 메모리 트레이너스 The memory trainers completed an 8-week training 레지멘 regimen aimed at improving verbal source memory utilizing the method of Lucy, 로시 while control participants did not receive any intervention. 인터벤션, 그지? 그러니까 두 그룹이 있었는데 메모리 트레이닝을 받는 8주간의 메모리 트레이닝을 받는 그런 실험 집단하고 그러니까 메모리 트레인 집단하고 그다음에 컨트롤 집단에 해당되는 동일한 시간을 메모리 트레이닝이 아닌 다른 일을 했던 컨트롤 집단으로 구성이 됐고 방법은 메모리 훈련하는 그 집단의 방법은 메소드 오브 러시라고 하는 방법을 썼다. 메소드 오브 러시라고 하는 거는 기억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학습하려고 할 때 인류가 여태까지 알아낸 기억술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기억술 그 중에 하나예요. MOL이 제일 많이 여러분들 쓰는 그 기억술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왜 우리 조선시대 그 왕들 이름을 외울 때 뭐 태조 이성계 그다음에 태종 이방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뭐 태정 태세 문단세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 외우죠, 그죠? 그런 것들을 키워드 메소드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그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방법이 기억술 중에 한 방법이 메소드 오브 로스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뭐 소크라테스 그때부터 썼다고 해요. 장시간 동안 원고를 보지도 않고 연설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써왔다고 그러는데 이 방법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그 장소의 장소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내가 기억해야 되는 항목하고를 연합시켜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떠올리려고 할 때는 내가 잘 아는 장소를 떠올리고 그 장소에 있는 어떤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내면 그 장소 하나하고 연결된 새로 공부해야 되는 거, 암기해야 되는 거를 떠올려서 인출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많이 내가 맨날 들던 건데 매일매일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 현관문에 쓰고 1번 단계가 집에 들어가는 거로 생각해 보면 두 번째는 번호 키를 누르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문을 열게 되고 문을 열면 이제 그 신발을 벗어야 되고 신발을 벗고 나면 이제 내 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내 방에 들어가면 이제 옷을 벗고 또 가방을 내려놓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미 매일매일 내가 하는 그런 행동에 일련의 순서가 있죠. 그죠? 도착하고 번호 키를 누르게 되고 문을 열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하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왜 암기해야 되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만일에 뭐 학교, 뭐 커피, 뭐 담배 또 뭐가 있으려나 기억 심리학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있으면 커피는 현관에 도착한 거하고 연합을 시키고 담배는 도어키 누르는 거하고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기억 심리학은
문을 여는 거하고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자, 이제 내가 우리 집 앞 현관 앞에 도착을 했다. 문 앞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 문 앞에 도착한 게 연결시킨 게 뭐였지? 커피였고 그다음에 도어키를 눌러야 되지. 도어키와 관련된 거는 담배였지. 이번에는 문을 열었지. 문을 연 거하고는 뭐였지? 기억 심리학이었지. 이런 식으로 떠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을 method of loss라고 하고 loss라고 하는 게 장소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말로 번역할 때는 흔히 장소법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런 방법으로 그 미들 에이지드거나 엘더리 사람들한테 8주 동안 어떤 내용을 학습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훈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매일 1시간씩 일주일에 5일 그래서 8주 동안 한 거죠. 반면에 이제 컨트롤 집단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메모리 훈련이 아닌 실험자하고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트롤 집단을 두는 이유는 그 메모리 훈련한 사람들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근데 대부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교수님 앞에 와서 어떤 일을 할 때 하고 혼자 할 때 하고 좀 상황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실험 집단 사람들, 메모리 트레이닝을 받는 집단들은 연구자하고 박사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뭔가 긴장을 하거나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메모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집단도 메모리 훈련하는 것만 다루고 나머지는 박사님하고 함께 어떤 일을 해서 그런 박사님 때문에 나오는 효과를 같은 정도로 맞춰주려고 그 훈련을 받지 않는 집단도 매일 1시간씩 일주일에 5일 8주 동안 연구자와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트레이닝에 대한 인터벤션, 그러니까 중재라고 그러죠. 메모리 훈련에 대한 MOL 인터벤션은 받지 않지만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거죠. 컨트롤 집단도 그죠? 흔히 임상 심리학 그 장면에서 많이 쓰죠, 그죠? 그러니까 환자에게 어떤 방법을 얘기를 해서 훈련을 해서 그 환자가 갖고 있는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없애주는 거. 그러니까 치료죠, 치료. 그죠? 여기서는 지금 메모리 훈련이 인터벤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채팅으로 금방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답을 금방 한번 해줄게요. 그다음에 창주야 또 읽어볼까? Both the memory trainers and the controllers underwent magnetic resonance imaging scans and memory testing pre and post 8 weeks of training or no training, respectively. respectively는 순서대로 이런 뜻이고 그래서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MRI를 가지고 뇌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한 그런 스캔을 했고 그러니까 MRI를 찍었다는 거죠. 찍었고 그다음에 기억 검사도 받았다는 거죠. 언제 했냐면 2번을 했는데 그러니까 MRI 스캔도 2번 했고 메모리 테스팅도 2번을 했는데 하나는 8주 시작하기 전에 흔히 사전 검사라고 그러죠. 프리 테스트를 2종류를 받은 거죠. 그죠? MRI 스캔하고 메모리 테스트하고 그리고 8주가 지나고 나서도 MRI 스캔하고 메모리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 전에 비해서 훈련 후에 뇌가 변했는지 기억 점수가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밑에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연구 방법에 보면 실험 설계라고 그러죠. 집단은 두 집단이 있었던 거죠. 그죠? 메모리 트레이닝을 받는 집단, 실험 집단이 있었고 트레이닝을 안 받는 통제 집단이 있었고 그래서 두 종류의 집단이 있었고 그래서 두 조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조건 모두 다 트레이닝을 8주 그러니까 되기 전에 프리테스트를 한 거죠. 프리테스트를 냈고 8주가 지나서 포스트 테스트를 했죠.
그리고 측정하는 방법은 MRI 스캔을 프리 때도 했고 포스트 때도 했고 그 다음에 기어 검사도 프리 때도 했고 포스트 때도 한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인은 2 곱하기 2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흔히 실험 설계에서 그러니까 집단에 두 조건이 있어서 2구 프리하고 포스트 테스트를 해서 2구 그래서 총 4개의 조건이 형성되는 2 곱하기 2의 그런 실험 설계를 썼죠. 그죠? 그런 방법을 썼고 그 다음에 cortical techniques was automatically measured across the cortical mental and data processing and statistical analysis were analysis optimized for reliable detection of longitudinal changes. 그러니까 MRI 스캔을 이용해서는 뇌의 어떤 부분들이 더 두꺼워지거나 얇아졌는지를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메모리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고 두 조건 간에 또 프리와 포스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통계 검증을 했죠. 롱기튜디널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연구가 되게 진행이 될 때 롱기튜디널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크로스 섹셔널한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롱기튜디널은 몇 명의 피험자를 처음부터 8주 동안 계속 지켜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그런 연구 방법인 거고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게 롱기튜디널 방법을 쓰고 있는 거고 반면에 크로스 섹셔널은 메모리가 뛰어난 사람하고 메모리가 뛰어나지 않은 사람 간에 뇌의 어떤 영역에 뭐 두께가 두꺼운지 메모리 스코어가 다른지를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스 섹셔널은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죠. 그죠? 반면에 롱기튜디널은 무려 8주 넘게 지속이 돼야 되는 연구죠. 그럼 연구 난이도로 보면 창주야, 롱기튜디널이 어렵겠니? 아니면 크로스 섹셔널이 어렵겠니? 앞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롱기튜디널이 훨씬 어렵죠. 그죠? 굉장히 어렵고 중간에 처음에 30명씩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에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30명이 아니라 20 몇 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죠? 또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와서 해야 되는데 다른 시간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롱기튜디널은 연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발달의 어떤 변화를 보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 롱기튜디널하고 크로스 섹셔널을 비교했을 때 롱기튜디널이 일반적으로 훨씬 더 선호되는데 하기는 어렵지만 그 결과를 훨씬 더 좋아하는데 제일 좋은 면이 뭘까? 한 사람의 변화를 계속 지속해서 지켜볼 수 있으니까 개인 간의 차이 문제 같은 것들을 무마시킬 수 있다는 거야. 롱기튜디널을 하게 되면. 그리고 확실하게 훈련 받기 전하고 훈련 받은 후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는 훈련 때문이라고 인과적으로 얘기하기가 더 쉽죠. 그죠? 크로스 섹셔널보다. 그죠? 그런 이점이 있고 그랬더니 the result The result shows that memory training improves source memory performance. 그래. 그래서 memory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소urce 메모리하고 아이템 메모리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소urce 메모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것을 공부했는지 그런 상황 정보에 해당되는 우리가 되게 기억에서 어려운 게 소urce 메모리 쪽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내용은 내가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언제 어디에서 배웠는지를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소urce 메모리가 어려운데 그래서 소urce 메모리의 변화를 이제 봤더니 메모리 트레이닝 집단에서 임프루먼트가 있더라. 그지? 그다음에 memory trainers also showed regional increase in cortical thickness compared with controls.
컨트롤 집단에 비교해서 보니까 기억 점수도 좋아졌고 소스 메모리에 그다음에 그 뇌의 특정한 영역들에서의 두께도 더 두꺼웠다. 지금 이런 거죠. 컨트롤 집단에 비해서. 그다음에 furthermore 창주야. Furthermore, thickness changes in the right fusiform and retinal orbital frontal cortex correlated positive with improvement in source memory performance, suggesting 그러니까 여기 라이트 퓨지폼이나 그 외측 오비토 프론털 코텍스 쪽이 메모리 퍼포먼스, 메모리가 증가되는 정도하고 정적인 상관을 갖고 있더라. 여러분 상관은 알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변수가 두 개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뇌 영역의 두께 정도하고 또 하나는 메모리 검사에서 좋아진 거, 그러니까 프리에 비해서 포스트에 더 나아진 거, 그 점수, 메모리 점수의 변화하고 두 점수 간의 상관을 봤더니 상관이 굉장히 높더라. 그래서 suggesting a possible functional significance of the structural changes. 그래서 메모리 훈련 때문에 뇌의 영역이 더 두꺼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거고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systematic mental exercise may induce short-term structural changes in the aging human brain, indicating structural brain plasticity, plasticity in elderly. 이게 여기까지가 플라스틱이잖아. 플라스틱이 우리가 아는 플라스틱은 그러니까 조금 유연하고 잘 휘어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유연성이 큰 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brain plasticity라고 하는 뜻은 뇌가 변화되는 거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structural brain plasticity 그러면 구조적으로 뇌가 변하는 거 누구한테서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단기간, 그러니까 8주간의 단기간에 메모리 훈련이 실제로 나이가 든 사람들의 뇌에서도 뇌의 변화를 초래한다.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뜻이. 그래서 The present study included short-term assessments and follow studies are needed in order to assess whether such training indeed alters the long-term structural trajectories. 트레젝토리는 변화 뭐 이런 거야. 변화의 어떤 경향성 이런 거야. 그러니까 8주간의 메모리 훈련을 했더니 메모리의 점수도 높아지고 뇌의 영역도 변화가 되는 것을 봤는데 근데 이게 1년 뒤나 2년 뒤까지도 지속이 되는 건지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지. 그래서 팔로우업 스터디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 연구의 어떤 현재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만일에 메모리 훈련이 효과가 있었다면 8주 동안 훈련하고 9주째나 10주째에 좋아지는 것도 보이고 또 1년이나 2년 뒤에 했을 때도 메모리 트레이너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뇌의 특정한 영역에 두께가 더 두껍고 또 메모리 퍼포먼스가 더 좋아야지 메모리 트레이닝 효과가 항구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팔로우업은 하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얘기는 못하겠다. 그게 지금 이 연구의 한계점이다라는 뜻이죠. 그죠? 오창자 학생 잘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앱스트랙을 보면 요약을 보게 되면 그 연구의 어떤 그 내용들을 대부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좀 읽어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논문들을 보면 파악을 해야 되는 게 하나는 연구 목적, 연구하는 이유 이런 거를 파악을 해내야 되고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연구 목적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런 메모리 훈련이 효과가 있는지가 있었는데 나이가 든 사람은 안 해봤다.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서도 메모리 훈련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이다. 그게 처음 요 5번째 줄 정도까지 연구 목적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더 메모리 트레이너스 여기 하나, 둘, 셋, 넷, 5번째부터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연구는 집단은 2집단이 있어서 메모리 트레이닝하는 집단, 통제 집단, 그다음에 훈련 받기 전에 검사하고 훈련 받은 후에 검사하고 해서 두 조건에서 2 곱하기 2의 설계를 여기 쓰고 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실험 절차는 8주간의 훈련을 했고 측정하는 방법을 MRI로 뇌의 두께를 측정하고 메모리 검사로 메모리 기능의 검사를 했다. 그런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더 리설트 여기부터가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은 함의점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엘더리들도 메모리 훈련을 하게 되면 실제로 기억 점수가 높아지고 높아지는 기억 점수를 설명할 수 있는 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적은 거죠.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엘더리 사람들도 훈련하면 뇌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게 이제 연구 논문이 작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실 이런 식의 어떤 그 분석하는 방법 혹은 사고하는 방법 이런 게 여러분 뇌 속에 여러분 그 습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도 왜 저런 대화를 하는 건지, 그래서 뭐를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나왔다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건지 등등등을 파악하는 훈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S렉을 이런 식으로 봤고요. 근데 이런 연구가 왜 중요하냐면 과거 한 30년 전만 해도 그 뇌는 애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대략 20살 무렵 되면 성인의 뇌가 되거든요. 그러면 뇌는 한번 그렇게 성인의 뇌로 고착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게 통설이었어요. 통설이었는데 그 이후에 대략 한 2000년대 정도 들어서 되게 동물 가지고 맨 처음에는 실험을 하죠. 근데 동물들을 이렇게 뭐 쳇바퀴 같은 거 도는 거 이런 훈련을 시키고 났더니 어떤 모터 카텍스나 이런 데에 변화가 있는 거를 성인 주위에서도 발견을 하게 됐고, 그러면 인간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지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는 방법이 동물 뇌 이렇게 나중에 죽인 다음에 뇌를 해부해 가지고 보는 거 이런 방법은 사람한테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MRI 같은 방법으로 해서 봤더니 사람에게서도 동물처럼 이런 브레인 플라스티시티가 일어나더라.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연구의 예예요. 결과 이런 쪽에 가보면 테이블에 가보면 어 여기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요 부분 그러니까 correct source memory judgment 여기에 베이스라인 28.1 그다음에 리테스트에는 39.1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이 프리테스트인 거예요. 프리테스트. 그다음에 리테스트는 8주간 훈련하고 나서 검사를 한 거죠. 보면 무려 11점 정도가 높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집단이 지금 메모리 트레이닝 집단이죠. 실험 집단인 거죠. 실험 집단은 그러니까 프리에 비해서 포스트에 11점의 점수의 향상이 있었고 맞추는 확률도 초기에는 0.5% 0.5밖에 안 됐는데 훈련하니까 0.7로 증가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통계적으로 훈련 전과 훈련 후에 유의미한 것들이 여기 보이고 있고, 반면에 컨트롤 집단은 가서 보면 어 초기에 프리테스트는 29.8로 오히려 실험 집단보다 1점 정도가 더 높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8주가 지난 다음에 했을 때 향상이 있긴 있었어요. 약 4점 정도가. 그런데 여기 실험 집단은 11점이 향상이 됐고 여기는 4점이 돼서 이 컨트롤 집단은 통계 검증을 해보면 훈련 전하고 훈련 후하고 유의미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고 정확하게 맞추는 확률도 높아지긴 했지만 유의미한 정도로 높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 곱하기 2 디자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집단 두 집단하고 프리하고 포스트 테스트 그래서 2 곱하기 2의 그 아노바 그 변량 분석을 했더니 실험 집단에서만 유의미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결과가. 그리고 요런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메모리 검사에서 차이가 뇌에도 그대로 반영되는지를 보려고 이런 MRI 스캔한 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요쪽 면에 있는 거는 오른쪽 뇌를 보여주고 있고 이쪽 면은 왼쪽 뇌를 보여주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뇌, 오른쪽 뇌 모두를 하나는 바깥쪽의 표면을 본 그런 분석을 했고 또 하나는 속을 보게 했고 또 하나는 뇌를 뒤집어서 아래쪽을 또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왼쪽 뇌의 오비토 프론털 코텍스에서 요 트레이닝 그룹하고 컨트롤 그룹 간의 차이가 있더라. 오비토 프론털 코텍스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레프트 오른쪽이니까 여기네요. 여기에서 요거는 실험 집단이에요. 여기 빨간색이고 통제 집단은 지금 없잖아요. 그죠? 요런 차이가 보였고 그다음에 레프트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긴 있는데 여기가 헛되는 거죠. 레프트는. 오른쪽은 아예 있고 없고의 차이였고 왼쪽 뇌에서는 크기의 차이만 있었죠. 두 집단 간에. 그러고 퓨지폼 자이러스는 지금 라이트 퓨지폼이니까는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여기를 잘 안 보이니까 벤츄럴로 해서 보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러니까 뇌를 뒤집은 거죠. 뒤집어서 밑에서 본 모양이죠. 봤더니 요 안쪽이 지금 통제 집단에 비해서 월등히 크게 두꺼워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그림은 메모리 훈련을 통해서 메모리 점수에서도 높아졌는데 그 점수를 높이게 한 이유가 지금 여기 살펴본 요런 뇌들의 변화 때문에 높아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나이가 선생님도 이제 62년생인데 올해가 이제 우리 나이로 61? 내년이면 이제 환갑이 되는데 나 같은 사람도 메모리 훈련을 하게 되면 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항진될 수 있다. 비록 젊은 여러분처럼 빨리는 안 일어나지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어떤 희망을 던지는 그런 연구예요. 그죠? 혹시 지금 논문 설명한 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나 있어요? 이경원 학생 있으세요? 음, 없나요? 최주수 학생이 left lateral orbital frontal cortex하고 두 left나 right나 이 눈 있는데 그 바로 뒤쪽의 뇌가 그 orbital frontal cortex거든요. 좌우 뇌에. 근데 여기는 가치 판단 같은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지금 내가 A 조건에 예를 들어서 만일에 주식을 만일에 사고 판다면 지금 이 주식을 사는 게 좋을지 파는 게 좋을지 이런 가치 판단을 하는데 이 오비터 프론털 코텍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리워드 같은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 일을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행동하는 게 적절한 건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능도 해요. 그래서 왜 저기 누구죠? 게이지, 파인 게이지라고 하는 왜 그 환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다른 수업에서도 아마 여러 번 얘기했을 텐데
PHIN 쓰나? PHIN이 어떤 사람 이름이에요. 파인 게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미국의 철도청에서 일을 하던 사람인데 관리 감독관직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는 철도 이런 걸 놓으려고 하는데 중간에 어떤 그 바위 같은 큰 것들이 있어가지고 철도길을 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파인 게이지 그 팀이 가서 바위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그 바위를 없애는 거. 그래서 거기 철도길을 놓게 하는 거. 이런 폭파업을 하는 그 팀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게이지의 그 부하 직원이 가서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거기 넣고 그러고서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버튼을 꽉 눌렀는데 다이너마이트가 안 터지는 거예요. 터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빵 터지면서 이렇게 바위가 다 산산조각 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지가 왜 안 되는 거지? 그러고서 그거를 조사하러 걸어서 거기 다이너마이트 심은 데 거기를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순간 뻥 하고 터진 거예요. 그러면 뭐 돌덩이며 뭐 온갖 게 막 날랐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쇠 파이프 같은 게 확 날라오면서 이 사람 그 안면에 왼쪽 그 여기 광대뼈 있는데 이쪽에서부터 쇠 파이프가 그 반대쪽이 그 왼쪽에 그 광대뼈 있는 쪽에서 얘가 오른쪽 오비터 프론털 쪽으로 뚫고 지나간 거예요. 쇠 파이프가. 그러니까 당연히 쓰러졌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막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랬다고 그러는데 피가 철철 나는데 씩 웃더래요. 게이지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때는 뇌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된 때가 아니라서 인근 그 외과 병원에 가서 피 안 나오게 하고 그런 수술을 했대요. 뇌의 전문적인 수술은 못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치료가 됐다고 해서 다시 자기 직장에 복귀를 했는데 근데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전에는 굉장히 부하 직원들한테 관대하고 또 이렇게 펄라이트하고 또 이런 여유가 있고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는데 여기 오른쪽 뇌 쪽을 오비터 프론털 쪽을 다치고 나서 이 사람이 되게 조급해하고 그 영어에 보면 프로페인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좀 성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된 쓰면 안 되는 말들을 막 쓰게 되고 불친절하고 조급하고 막 이런 성격의 소유자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 죽은 다음에 그 사람 해고를 기증을 받아서 하버드 메디컬 그룹에서 이 사람이 쇠파이프 지나가면서 다친 뇌가 어디일까 이거를 하버드 메디컬 그룹하고 아이오와 대학하고 두 대학이 같이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보니까 중심적으로 다친 데가 이 오비토 프론털 카텍스 쪽을 주로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오비토 프론털 카텍스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밸런스라고 그러죠. 밸런스. 이런 밸런스를 최종적으로 평정하는 데가 오비토 프론탈 카텍스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고요. 그 후에 이제 물론 연구도 많이 했지만 MRI나 이런 거. 우리 심리학부에 이제 우리 심리학과가 아니고 심리학부예요. 그죠? 심리학부면 단과대 같은 거예요. 일종의 문과대야, 공과대 이런 것처럼 심리학부죠. 그죠? 우리 심리학부에 김학진 교수님이 의사결정 심리학이나 또 가치 판단에 해당되는 뭐 윤리나 이런 심리학을 MRI 가지고 하시는데 이분 아마 연구에 가면 오비토 프론탈 카텍스 쪽에 활성화가 보이는 연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퓨지폼 카텍스는 여기는 시각 메모리를 갖고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의 그 모양을 기억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퓨지폼 자이러스가 제법 큰데 방추일항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이 방추일항은 여러 기능이 있는데 얼굴 기억도 담당을 하고 또 물체 모양 기억. 선생님이 이렇게 못 쳐요. 그래도 교수를 해요. 그죠? 여러분은 치읓이 어디에 있지?
왜 갑자기 안 보일까? 여기 있다. 물체 기억, 또 글자 단어 기억도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방추 1항이 손상을 입게 되면 왼쪽 뇌에도 퓨지폼이 있고 퓨지폼 코텍스가 있고 오른쪽 뇌에도 퓨지폼 코텍스가 있는데 주로 오른쪽 뇌의 퓨지폼 코텍스는 이런 얼굴이나 물체나 공간적인 거나 시간적인 어떤 그런 거에 아니 공간적이거나 시각적인 그런 정보들을 주로 많이 저장을 하고 있고 왼쪽 뇌의 퓨지폼은 언어나 이런 거하고 관련된 우리가 왜 단어 글자 모양을 보면 그 단어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많이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왼쪽 뇌에 퓨지폼 자이러스의 손상을 입으면 여러분 들어봤을 것 같은데 난독증? 그러니까 언어를 귀로도 알아듣고 말도 하는데 문자로 된 단어를 보여주면 해독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난독증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퓨지폼 자이러스는 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각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뇌 부위예요. 지수양 최지수양 답이 됐나요? 됐구나. 고마워. 그 다음에 최지훈 학생이 또 물어봤는데 어, 실험 대상 연령은 몇 살 이상으로 설정된 건가요? 본 논문에 이제 보면 나오는데 아까 미들 에이지도 하고 엘더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50대 후반 쪽을 아마 미들 에이지드로 봤을 것 같고 보통 엘더리 그러면 65살 이상인 사람들을 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65살 이상의 사람들을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이제 실험을 하면 인원수가 어느 정도 돼야지 그 통계 우리 검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내 생각에는 한 20명 정도 썼을 것 같아요. 본 논문을 찾아보면 금방 볼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다 기억은 안 나네요. 근데 아마도 지금 얘기한 것이 연령대는 그런 연령대일 것 같아요. 최지훈 학생. 답이 됐나요? 이유정 학생도 질문을 했네. 그러니까 이게 논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질문이 되게 많다. 그지? 훨씬 재밌다. 교수님, 이유정 학생은 뭘 물었냐면 이 연구를 통해서 엘더리의 소스 메모리 기능 향상이 훈련을 통한 뇌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라는 인과성. 그렇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다만 이제 그 인과성을 확실하게 보려고 그러면 어 1주, 2주, 3주 메모리 훈련하는 동안 뇌를 까고서 해고를 까고서 두개골을 까고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퓨지폼이나 오비토 프론탈 카텍스가 그 순간순간마다 변하고 있는지를 만일에 측정을 했다면 그건 진짜 인과성이죠. 그런데 지금 인간 피험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뇌에 나중에 끝난 다음에 뇌에 그 세크니스를 측정을 했잖아요. 그러고 기능하고 둘 간에 상관이 있는지를 봤잖아요. 근데 그 상관은 그 원래 통계 그 자체가 그러니까 상관 통계 자체가 인과성을 확실히 얘기는 못 하잖아요. 관련 있는 거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아주 100% 그 훈련 때문에 뇌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100% 확신해서 얘기는 못 하지만 상당히 100%에 가까운 정도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뇌의 변화를 측정했기 때문에 100% 인과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그렇지만 심증적으로 믿어지죠. 그죠? 답이 됐나요? 이유정 학생? 최소민 학생은 또 뭐를 물었냐면 실험에서 변화가 있었던 뇌 부위는 오비토 프론탈 코텍스와 퓨지폼 코텍스인데 뇌의 다른 부위도 비슷한 방식으로 훈련을 통해 그럼요. 할 수 있죠. 어, 더 빨리 되는 데가 있고 좀 늦은 데가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프리프론탈 코텍스나 해마나 이런 데는 훈련을 하면 더 빨리 변해요. 해마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한 36시간 정도만 지나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뭐 뇌의 안쪽에 있는 뭐 베이설 갱글리아나 이런 부위들은 상대적으로 그 변화가 늦어요. 어, 늦긴 늦지만 어, 훈련을 하면 종류에 따라서 그 훈련의 종류를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영역들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잖아요. 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골프 좋아한다 그랬는데 내가 오늘 새로운 역사책을 읽고 그 역사책의 내용을 어딘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뇌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책의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변화는 지금 내용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읽어도 있으니까 금방 일어난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해마나 다른 그 선언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었을 때니까 변화가 빨리 일어난 걸 얘기를 하죠. 근데 반면에 선생님이 골프 연습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벌써 20년 됐거든요, 친지. 근데 아직도 헤매요. 이거는 운동의 어떤 시퀀스 같은 거 변화거든요. 이런 거는 아마도 손해나 베이설 갱글리아나 이런 데가 관여를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이쪽의 변화는 그러니까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굉장히 더디고 이런 거죠. 여러분도 왜 어떤 습관이나 어떤 기술, 그러니까 스킬 같은 거 배우려면 한 번 훈련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쪽의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는 거죠.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재소민. 음. 최지훈 학생. 그래요. 여기 위에 또 누가 근데 내가 설명을 해 주면 너희들이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비교적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앞선 연구들과 이 연구를 비교했을 때 훈련 효과 크기에 또는 효율성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어요. 젊은 사람일수록 더 빨리 변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제 지금 아마 기억 심리학을 듣는 정도면 대개 3 학년이나 4 학년일 것 같은데 그러면 여학생은 대개 우리가 20 살에 대학에 들어오게 되나요? 대략? 그죠? 그러면은 3 학년이면 대략 한 22 살이나 뭐 이 무렵 됐겠네요. 그죠? 반면에 남학생들은 군대 안 가고 계속 그냥 있는 사람은 22세 됐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한 25 이나 뭐 이렇게 됐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20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당연히 여러분이 똑같은 훈련을 했을 때 훈련의 효과가 여러분이 훨씬 더 커요, 나보다. 그리고 훈련의 효과가 크다는 얘기는 뇌의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25 살인 남학생하고 21 살인 여학생하고 훈련의 효과를 비교해 보면 나하고 차이만큼의 차이는 안 나지만 거기 내에서도 차이가 나죠. 아마 25살 됐으면 여러분 고2, 고3 때에 머리 팍팍 돌아가던 거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을걸요. 일생에서 제일 빨리 뭐를 배우고 아니 머리가 좋을 때가 대략 18 살, 뭐 20살 요 무렵이거든요. 여러분도 25 살이면 벌써 뇌의 기능이 벌써 떨어지고 있는 시기예요. 어 우리가 인제 90살 정도를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그 90살 전체 그 뭐 10살 때 지능도 측정하고 또 뭐 20살 때도 하고 30도 하고 70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그 연령대 쭉 한 걸 평균을 해 보면 90살 전체의 그 평균 지능을 해볼 수 있을 거잖아요. 대략 한 45살 정도가 전체의 그 인생 라이프 스팬 전체에서 평균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지능이 나와요. 그런데 일생에서 지능이 가장 좋을 때는 여기만 보니까 유유 헐 막 이러는데 18 살, 20살 이럴 때가 가장 좋은 상태의 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2 살, 3 살, 7 살, 27, 30 이렇게 되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떨어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25살 된 여러분 그 뭐야 탁구 같은 거 이렇게 치면 예전에 10대 때 탁구 같은 거 치던 스피드하고 지금 스피드하고 같아요? 다르죠. 그죠? 그게 왜 그래요? 기능이 떨어진 거거든요. 나는 여러분보다 더 느리고. 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하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연구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시간은 더 걸리지만
꾸준히 하면 변화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뇌의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거나 달리기 훈련을 하거나 트레드밀 같은 데서 하거나 그러면 우리 심폐기능이나 이두근이나 허벅지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뇌도 마찬가지로 이런 메모리 훈련이나 다른 것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져요. 선생님도 요새는 너무 바빠 가지고 영어 문장을 많이 못 외우고 있는데 하루에 한 3문장 정도씩 외우고 그러거든요. 바로 봤던 것들을.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위에도 left lateral orbital frontal cortex, the right orbital frontal cortex, fusiform cortex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내가 어딘가 타이핑을 하려고 그럴 때 한 번 보고서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보고 다시 쓰고 그러려고 하지 않고 처음 봤던 거를 가능하면 떠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게 또 나한테 결국은 뇌 기능, 그러니까 메모리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던데요. 내가 느끼는 건데 요새 나보고 내 처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기억력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졌대요." 예를 들면 나는 속소하고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못 해요, 디테일 같은 거. 언제 옛날 처하고 데이트할 때 어디 갔었고 거기 가서 뭘 먹었었고 무슨 얘기를 했었고 이런 거 거의 기억을 못 하는데 이런 영어를 외우고 이러면서 갑자기 불현듯 '아 그때 맞아. 결혼 전에 내가 89년도 결혼했는데 88년 겨울에 인천에 연안부도 갔었고 맞아. 내 졸업 선물로 우리 고모님이 그때 바바리 하나 사 줬었는데 그거 입고 갔었고 맞아. 백전에서 내가 오징어하고 소주 먹었었고.' 이런 게 기억이 난다니깐요. 그러니까 기능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들도 아마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들이 대략 여러분이 25 살이면 대략 한 50살 고 무렵이실 것 같은데 고 무렵 때 많이 약간 무기력증 같은 거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여러 가지 여러 측면에서. 근데 이런 종류의 메모리 훈련을 하거나 또 어떤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더 젊게 살 수 있어요. 약으로 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방법이죠. 그죠? 이하림 어머니한테 꼭 얘기하세요. 그래서 요런 연구를 봤는데 이런 연구가 그래도 우리에게 되게 희망을 주는 연구예요. 그죠? 그다음에 벌써 24 분이 됐네요. 오늘 퀴즈 못 볼 것 같은데요. 퀴즈 볼까요? 말을까요? 이하림. 이하림 대답이 없으니까 퀴즈를 봐야 되겠다. 안일해 안 봤으면 좋겠어. 안일해가 안일해 너 진짜 나하고 별 차이 없어. 너도 거의 인제 아마 27 정도 됐을 건데 안일해. 그지? 안일해 몇 살이야? 29 살. 그래. 나하고가 더 가까워. 여기 아까 이하림 학생하고 너하고의 거리보다 뇌의 그 능력의 거리보다 너하고 나의 거리가 더 가까울 거야. 아마 작을 거야. 안일해. 동의하니? 에이 또 그렇다고 너무 또 쉽게 그러면 또 쪼금 슬프지. 그럴 리가 있겠어. 안일해가 훨씬 좋지. 그러면 오늘은 퀴즈를 보지 말고 15분 정도 두 번째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거 short term memory, working memory 특성을 쪼끔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해요. 1장 얘기할 때 인간의 메모리 구조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메모리라기보다는 인간 정보 처리기예요. 그러니까 인간 뇌에서 돌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내 말을 알아듣거나 내 얼굴을 보고 알아보거나 또 여러분이 타이핑을 하거나 또 여러분이 아는 거를 기억해 내거나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 정보 처리기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크게 보면 정보를 맨 처음에 수집하는 기관이 감각 기억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집한 정보를 거의 반영구적으로 갖고 있는 데가 장기 기억 쪽이 되는 거고 워킹 메모리는 그 중간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공해서 장기 기억 쪽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여기서 수집한 정보를
워킹 메모리에서 뭔가 해석을 해서 밖으로 그냥 내보내거나, 그러니까 밖으로 내보낸다는 게 뭐 팔동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해된 거를 뭘 쓴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인간 전체 정보 처리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이쪽에 장기 기억 쪽을 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작업 기억 쪽도 의식 선상에 있는 그런 메모리라고 봐서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델이 지금 여기 연도를 보면 1968년도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short-term 메모리가 어 뇌에 실제 하는 메모리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뇌에 원래는 이런 정보 수집하는 데하고 이런 장기 기억 저장하고 있는 데 두 군데밖에 없는데, 얘는 가상적으로 우리들이 착각해서 잘못 만들어낸 건지, 그래서 뇌에는 실제하지 않는 다른 어떤 기능을 하는 놈들을 우리는 워킹 메모리라고 얘기를 해 왔던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을 마치고 나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워킹 메모리는 사실 메모리 영역에 따로 워킹 메모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주의하고 어 주의 어텐션하고 장기 기억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뇌하고 인식하는 뇌하고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워킹 메모리 영역이 따로 있는 거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보여요. 나중에 이제 이 6 장을 다 마칠 무렵에 왜 그런지를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 정보 처리기는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 뭔가 가공을 하고 일을 하는 부분, 정보를 뭔가 저장하고 있는 그런 하드디스크 같은 부분, 요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short-term, 그때는 이 워킹 메모리라고 안 그랬어요. 1968년도 얘기할 때는. short-term 메모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요 LTM에 대비해서. LTM은 long-term 메모리고. 그런데 1974년도에 배들리라고 하는 아주 대학자 선생님이, 영국 선생님이신데, 자기 연구원하고 워킹 메모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내놓게 돼요, 모델을. 그래서 요 모델은 기존의 short-term 메모리를 대체하는 더 확장된 메모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센서리 메모리가 있고, 그다음에 롱텀 메모리가 있고, 그 중간에 전에는 short-term 메모리가 있던 게 여기 워킹 메모리가 있는 거죠. 근데 워킹 메모리가 보니까 배들리 선생님은 하나가 아니라 센트럴 이그제큐티브하고 비주얼 스페이셜 스케치패드하고 포놀로지, 소리하고 관련된 메모리하고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돼 있다고 74년도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2000년도 오셔 가지고는 다시 74년 모델을 리비전하게 되는데, 개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보면 더 늘어났어요, 하나가. 센트럴 이그제큐티브 원래 있던 거 있고, 비주얼 스페이셜 그것도 있고, 포놀로지컬 루프 이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 추가된 게 에피소딕 버퍼가 늘어났죠.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기능을 하는 데가. 그래서 2000년도는 조금 더 확장된 그런 판으로 되게 돼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다른 연구원들을 보셔서 워킹 메모리 기능은 있는데 워킹 메모리를 담당하는 뇌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벌써 2000년도에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LTM의 어떤 영역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어떤 거는 비주얼 스페이셜 스케치패드라고 얘기하는 워킹 메모리의 성분이고, 어떤 거는 에피소딕 버퍼고, 어떤 거는 포놀로지컬 루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 워킹 메모리는 이렇게 네 종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센트럴 이그제큐티브는 우리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던 배회 측 전전두엽 이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보 처리를 다 통제하는, 조직화하는, 관리 감독하는 이런 기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중 센트럴 이그제큐티브가 그 영역 쪽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이거는 카네기 멜론 대학 심리학과에, 내가 선생님이 제일 존경하는 교수님이신데 존 R 앤더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시거든요. 학부 때부터 선생님 책을 공부하고 그랬는데
맞나요? JHO, JHON, JOH 아니. 하리마 어떤 게 맞니? 이게 맞니? 이거다. 이게 포뮬레러리 때문에 금방 맞추죠. 짠. 2가 있나요? 없나요? 있겠다. 권문경 맞지? 짠. 2 있니? 없니? R. 권문경. 앤더슨 교수님이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의 심리학과에 계세요. 아, 2 없니? 미안해. 그렇구나. 진작 얘기해야지. 아, 다 이거 벌써 알려줬잖아. 맞다, 얘기도. 앤더슨 교수님이 그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모형인데, 여기 보면 이게 왼쪽 뇌거든요. 왼쪽 뇌 측면 쪽으로 본 거죠. 그래서 요거는 대뇌, 왼쪽 뇌 대뇌 측면이고, 여기는 소뇌 쪽이고, 여기가 연수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우리 좋아하는 돼지 감자탕에 들어가 있는 스파인 그쪽으로 검색해봤구나. 그래서 여기 지금 앤더슨 선생님이 그 자기 교과서에 당신 교과서에 넣었던 그림인데 여기 보면 센트럴 이그제큐티브는 프리프런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가 아까 관리 감독하는 그런 총체적인 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두정엽 쪽이죠. 두정엽이니까는 정수리 쪽인 거죠. 뇌에. 여기 정수리 쪽은 phonological loop라고 되어 있고 left parietal, left 왼쪽 뇌의 두정엽 쪽. 오른쪽 뇌도 그러니까 작용을 해요. 근데 차이는 left frontal은 언어하고 관련된 것들을 많이 담당을 하고요. right parietal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나 어떤 모션이나 이런 거하고 더 관련이 있어요. 공간적이고 이런 거.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지만 여기도 하여튼 오른쪽 뇌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죠. 그리고 이 레프트 퍼라이털 쪽에 약간 밑쪽에 이쪽이 아까 그 베들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새로 나왔던 에피소딕 버퍼가 있는 영역이 요쪽쯤이에요. 요쪽. 요쪽쯤인데 요쪽 그 영역쯤이 그 어텐션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겉표면도 그렇고 안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뇌 표면의 안쪽에 가면 어 대상회라고 그래요. Cingulate gyrus. 이 Cingulate gyrus의 앞부분, anterior cingulate gyrus 이러거든요. 그래서 흔히 약자로 anterior, 그러니까 앞쪽, ACC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anterior cingulate cortex, 여기가 특히 주의하고 관련이 무지 높거든요. 주의를 유지하고 그러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의 기능도 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의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도 하나는 선택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지하는 기능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빠져나가는 거. 빠져나가는 걸 뭐라 그래야 되죠? 디스인게이지먼트를 뭐라고 번역하면 돼요? 영어로 디스인게이지먼트를 이하림 학생 뭐라고 번역하면 돼요? 디스인게이지먼트. 이거 뭐라고 번역하면 돼요? 이하림 학생? 빠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종류의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 이탈. 오케이, 굿, 땡큐. 이제 앞으로 이탈이라고 쓸게. 그리고 이하림이 번역했다고 내가 이렇게 책에 적을게, 논문이나. 이탈. 그치, 영광이지. 너도 공저자가 되는 거야, 교수님하고 같이. 내가 쓰는 논문이나 책에 이하림이 번역한 게 적힐 테니까. 거기다 각주 다루면 되겠다. 이 말은 이하림 학생이 번역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 개 자극들 중에서 지금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에만 기울이는 기능. 그러니까 주로 이거는 프리프런털 쪽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지 쪽은 어느 하나를 선택을 했으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주의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 대상회 ACC하고 관련이 주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디스인게이지먼트는 얘도 프리프런털하고 관련이 있는데 더 있는 것 같은데 그 일을 끝냈으면 다음 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다른 걸로. 그런 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주의를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그중에 한 차원이 이렇게 선택하고 어딘가 포커싱을 얼마 동안 유지를 하고 유지를 해서 끝냈으면 이탈을 하고 이렇게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요 밑에 inferior parietal lobe 쪽이 바로 유지하고 주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아까 매들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에피소딕 버퍼가 그쪽에서 작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셜 태스크. 그다음에 여기는 비주얼 catch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catch가 이게 뭐 둥지 이런 뜻이죠. 맞아? 스페이셜한 거는 3차원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화면상에서 내 얼굴을 보는 거는 2차원 정보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움직여서 어떤 물건을 잡고 그런 것들은 3차원 공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3차원 공간적인 것들은 주로 후두엽에서 두정엽 쪽으로 올라오는 요쪽 영역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반면에 2차원 그림 같은 거는 이 밑쪽으로 내려와서 아까 퓨전폼 자이러스 얘기했었는데 그쪽 영역이 주로 담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작업 기억 여기 보면 비주어 그랬을 때 비주얼이 2차원적인 거. 그러니까 후두엽과 측두엽의 아래쪽 부분 만나는 쪽에 그쪽인 거고 스페이셜이 지금 여기 위로 올라온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리하고 관련된 게 포놀로지컬 루프하고 또 하나가 아티큘러토리 컨트롤 여기가 브로카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 쪽이거든요. 근데 왜 뇌에 요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이쪽 앞쪽의 뇌들은 되게 플래닝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실행을 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고 뒤쪽의 뇌 쪽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데이터를 어떤 밖에서 들어온 자극을 인식을 하고 이런 기능을 주로 해요. 그러니까 말소리로 보면 이 뒤쪽은 귀로 들은 그런 소리 정보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거나 처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앞쪽 뇌의 브로카 영역에 해당되는 이쪽 영역은 내가 만들어내는 소리. 그러니까 왜 우리 영어 단어 같은 거 읽을 때 발음이 어렵고 그러면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아티큘러토리 코드가 잘 안 만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들어온 사운드의 코드하고 내 스스로 만들어낸 발성의 코드가 있는데 발성의 코드는 이쪽 아비마 쪽에 프론털 러브 쪽에 여기가 관장을 하는 거고 귀로 들은 소리는 두정엽의 위쪽에서 좀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센트럴 이그제큐티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택을 하고 또 한 일을 검증을 하고 모니터하고 또 일을 끝나고 났으면 이탈을 하고 이런 거를 총괄하는 이 전전대업인 거죠. 그러니까 전전대업이 일종의 어떤 센터 같은 그런 보스가 앉아 있는 자리인 거고 중앙 집행기가 주로 이 프리프론털 카텍스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기능들하고 그다음에 뇌 영역하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죠. 그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프리프론털 에어리어나 레프트 파라이털이나 이 스페셜 태스크 이런 영역들이 기존에 뭐 예를 들면 스페셜 태스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차원 공간적인 그런 정보들을 인식하고 정보 처리하는 하고 추론하는 그런 뇌로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따로 워킹 메모리 영역으로 봐야 되냐? 아닌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배들리 선생님 쪽에서는 우리가 뇌 가지고 연구를 안 하고 행동으로 반응 시간이나 메모리 검사 같은 거를 주로 해오셨는데 그때 보니까 기능적으로 보니까 이게 장기 기억하고는 분리된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를 아시게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대략 뇌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게 대략 한 1994년 전 세계적으로 한 그 무렵쯤 돼요. 그때부터 연구를 해보니까 워킹 메모리에 해당되는 기능을 따로 담당하는 워킹 메모리 뇌가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그 일을 하던 것들에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현재 거기가 활동을 하고 있으면 기능적으로는 그게 작업 기억의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2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요 8번 슬라이드까지 설명을 했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그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요. 그 질문들 하세요. 마이크 켜고 해도 되고 채팅으로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저도 ERM인데 저는 교수님 말씀이 더 재밌습니다. 다른 거 뭐 있으세요? 질문 없으면 오늘 금요일 날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작업 기억의 나머지 부분들을 또 강의할까요? 날씨가 너무 이쁜데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기분 전환도 하세요. 그래서 그러고 또 주말 잘 보내고 건강하게 보내고 해피하게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강의 시간에 또 봐요.